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목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다시 눈 소식이 있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최대 6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오늘 밤부터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내일 새벽을 전후로 해서 대부분 그친다고 합니다. 동파 방지 등 시설물 관리와 건강관리 또 운전하실 때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의 일자리 취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시 공공일자리 정보를 매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부터 좀 볼까요?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를 1명 모집합니다. 상용직이고요. 접수 기간은요. 1월 18일부터 1월 20일입니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에 방문,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울혁신기획관 행정사무원을 1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24개월이고요. 접수 마감일이 1월 18일입니다. 서울시청 마을공동체 담당관에 방문,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서북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1명 모집합니다. 계약직 11개월로 접수 마감 1월 15일까지입니다. 서북병원 본관 2층에 사회사업실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서울역사박물관 인문과학연구원에서 22명 계약직을 10개월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고요.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자리 정보는요. 복지본부 더한복지상담사를 2명 모집합니다. 역시 계약직 11개월이고요.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서울시청 희망복지지원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시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일자리 구인 구직 정보를 봤고요.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오늘도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좀 2016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경력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지난 1월 10일 날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그 노동시장 변화라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신규 채용자들 중에서 또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의 이 비정규직 비율이 64%에 달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에서 상당히 그 높은 순위에 이 조회를 좀 기록했던 이 기사인데요. 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좀 8년 전에 이런 비슷한 보고서에서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일자리에 저희가 고용의 질이다, 일자리의 어떤 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신규 채용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청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직자들 중에서도 총 한 35%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다라는 내용도 좀 담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년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인생의 어떤 선배된 입장으로서 조언을 해줘야 되는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사실 어떤 이런 근로 형태에 따라서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이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력 관리 이런 궁금증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고요. 어떤 방법으로 경력 관리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규직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하다가 경력 관리로 이야기를 풀어가면 비정규직 문제는 굳이 수치를 언급 안 하더라도 어제오늘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얘기해 주신 대로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저 누구나 알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제는요. 이런 비정규직이 그런 IMF 사태 이후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고용 형태로서 나타난 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많이 쓰는 단어로서 이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좀 변해오면서 이런 비정규직에 대한 사실 이런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근로 형태에 따라서요, 이 근로자에 대한 처우라던가 이런 사회 안전망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매번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년층에게는요, 어떤 정규직의
이 정규직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기회가 잘 없을 때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저경력자로서 이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연속성이 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좀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저경력자에서 전문가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을 경력 개발로서 내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력 개발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딱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반복해서 계속 일을 해도 매일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업무를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이 업무에 치이기 때문에 지쳐서 잘 생각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최근 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다. 이 얘기가 하는 만큼 그 기업 경영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자리 안정성을 딱 보장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평생 직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본인도 이런 경력 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무를 직업에 연결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나의 경력 개발에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직장에 들어간 분들은 뭐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경력이나 커리어, 전공을 쌓기 위해 대단히 노력하죠. 많이 이게 노력하죠. 바로 경력 개발인데 맞습니다. 이건 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더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경력 개발, 뭐 잠시 다들 한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경력 개발이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비정규직들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일단 그 인력 개발에 대한 저희가 이슈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우리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상적인 회사의 어떤 형태일 텐데요. 앞서 이야기 좀 드린 대로 경영 환경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이런 걸 다 일일이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부분도 좀 있고요. 또 개인이 자신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내가 어떤 걸부터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3개년, 5개년 이 직무에서 계속 일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저희가 보통 스케줄링을 할 때 순차적인 스케줄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하고 있고 이런 거보다 한 3년에서 5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경력 개발에 좀 필요한 자세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경력 개발이라는 게 사실 이런 보통 저희가 취업을 해서 일과 관련해서 얻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뭐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어떤 일에서 얻는 성과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뭐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위 직급이라던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좀 제시된 게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나 목표 등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거에 좀 수준을 맞춰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사실 최근에는 부서를 좀 통폐합하고요. 승진 제도를 수평 제도로 바꾸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부장, 과장, 차장한테 요구하는 어떤 그런 직급에 대한 이런 자기의 어떤 경력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보통 어떤 회사는 뭐 한 2단계, 3단계로 그냥 평이하게 나눠가지고 뭐 직급 없이 누구님 이렇게 부르면서 수평적인 문화일 때는 자기가 스스로 계속 내가 이 정도 연차에서 이 정도 직무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향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좀 잡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회사 안에서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나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떤 경력, 경로, 커리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경력 개발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들도 뭐 연수를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다 이제 경력이나 새로운 직무를 향상시켜 주는 거고요. 네. 개인들도 그런 것들을 조직 내에서 다양한 경험,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대비를 해야 돼서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근무 여건이 불안정하고요. 많이 불안정하죠. 정규직도 하는데 경력 관리를 한다? 조금 사치스러운 얘기 같고 실제로 뭐 본인이 경력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입직의 기회가 비정규직이라는 것이지 어떤 계속 비정규직이라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사급 이상이나 어떤 고도의 전문가, 그리고 뭐 외부에서 뭐 초빙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 전문 계약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래서 뭐 비정규직이란 것이 꼭 어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직을 하는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비정규직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좀 시작하게 됐다면 사실 그거에 대한 내가 경력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알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실천적인 그런 경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실제로 어떤 어떤 삶의 목표나 직업적 가치관 같은 걸 쫙 물었을 때 사실 대부분 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그런데 또 사실 2년 뒤에 내가 지금 2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이 직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아직 우리가 2년이 짧으면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좀 길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분명히 본인이 입직을 하던 그 시기에 2년 전과 내가 그만둘 때 시기에 어떤 나의 어떤 이 경력이라던가 뭐 자격 사항이라던가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직업을 구할 때 뭐 이런 좀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 비슷하거나 더 낮은 데에 취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은 이런 경력 개발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이나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내가 가진 이런 경력에 이런 직무 능력을 가지고 다음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죠. 네. 열심히 또 정규직으로 될 가능성도 네, 그럼요. 생각하면서 네. 미래를 위해서 직무 준비, 경력 개발하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참 좋지 않나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셨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경력 관리하고 상관이 뭐 있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인데 어떤 걸 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거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회사에서는 인적 자원을 다 관리하는 시스템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발전하게 되면 결국 기업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 저희가 내부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또 선발을 하려면 뭐 채용 공고 올리고 면접 보고 하면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어떤 공석이 나거나 그 필요분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필요분에 대한 사람을 채용할 때 일단은 공채를 무조건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채용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의 인적 자원 관리를 대부분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신규 채용 방법보다는 우리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또는 뭐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나 분위기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또 본인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뽑았을 때 어떤 적응이라던가 또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이슈가 좀 적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채용 공고라던가 내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인이 지원할 때 또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또 기업에서도 내부 지원할 때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미리 어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이 근무를 할 때 직무 태도 이 부분에 가장 좀 중점을 두시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왔다는 걸 이야기하신다면 이런 뭐 정규직 전환 사례에 본인이 해당될 수 있고 또 그런 내부 지원의 기회도 나한테 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예. 같은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길을 찾는 게 너무 많았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섭섭하고요. 않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어쨌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경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했는데요.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무리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뭐 월급만 받고 편하게 일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2년 있다 그만두기 때문에 비정규직 같은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 본인이 앞으로 또 채용의 기회가 있고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일을 시작하면 뭐가 부족한지 사실 학생 때보다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내가 조직 생활을 해봤다, 내가 직무 경험을 해봤다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과 근거,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준비를 한다면 어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또 면접의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충분하게 면접관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또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뽑아야 된다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그런 뭐 이런 사례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취업 정보 오늘은 경력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본인 경력 관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신현정 위클리 커리어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